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수환 조사관입니다. 이경군 교수님 발제 잘 들었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시장 활성화를 해야 되는지, 규율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동향은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 자료집에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 최근 미국은 연방정부 인가를 받은 상업은행에서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 4월 7일에 제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연설을 했는데, 그때 기술 중립 규제는 기술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언급하신 부분, 그리고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이 존재하지만 정부의 역할은 책임 있는 혁신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고 민관의 깊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제도화 움직임이 보이는 시점에서 저는 우선 사행성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이나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게 가상자산 제도화하는 것이 도박장을 제도화하는 것 아니냐, 법적 근거를 도박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식을 비롯해서 모든 금융상품이 사행성이 있습니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가 한 말도 제가 인상에 남아서 인용을 했는데, 지난 30년간 금융에서는 어떠한 혁신도 보여주지 못했다. 서로의 이득을 뺏고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에 빠졌다. 유일한 혁신이라고 주장하는 소위 과학적 파생 상품은 라스베가스의 도박 시스템에 불과한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상품의 사행성은 자본시장법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자본시장법 제10조에서 금융투자업자가 형법 246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246조는 도박이나 상습 도박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금융상품의 사행성이 없다면 이런 규정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사행성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혁신성에 주목해서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한다면, 그리고 증권형 코인을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면, 금융투자업과 마찬가지로 등록이나 인가된 사업에 대해서 형법 제246조를 적용 배제를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문에는 제가 따로 적지는 않았지만 저는 기존의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는 법 중에서 특히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속칭 데이터 산업법인데 작년 10월에 제정돼서 올해 4월 20일에 시행됩니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뉴딜의 핵심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런데 이 데이터 산업법은 민간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기본 법제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가상자산이나 데이터 서로 다른 개념이고 다른 개념이지만 세계 각국에서는 서로 선도하려는 분야에 해당하고,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나 데이터 모두 추상적인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사실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데이터화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처럼 디지털 자산이나 데이터 모두 포괄적이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야 모두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산업법을 살펴보면 국가의 데이터 산업 기반 조성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보고 보호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 안심 구역을 지정해서 시스템을 지원을 한다든지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데이터 정책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또 두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기본 계획과 제도 개선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의미 있는 조항이라고 본 것이 바로 국제협력 조항입니다. 과기부 장관이 데이터 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기업이나 단체와 협력을 촉진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항은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산업법에서 거래 활용을 촉진하는 표준화 추진, 이런 규정도 존재한다는 것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진흥과 더불어서 규제도 균형적으로 도모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여러 토론자들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규제 측면에서는 기존 법률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들은 기존 규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김병일 교수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미국이든 EU든 증권형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기존 증권법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중 금융상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해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개인정보보호법, 형법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산업기본법도 이제 데이터 자산의 부정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부정경제방지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저작물 보호에 관해서는 현행 저작권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분류해서 기존의 개별법에 잘 분배하는 방안, 이게 소위 말하면 가르마를 탄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 법률로 불가능한 부분, 예를 들어 디파이나 NFT 이런 새로운 유형들은 기본법에서 규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서 분류 기준을 만들고 이 분류를 해줄 수 있는 주체, 컨트롤 타워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인 2022년 1월에 취임한 애덤스 뉴욕 시장이 이제 거래소의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첫 월급을 가상자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챈들러 시가 2022년 3월부터 주민들이 공과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결제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진취적인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